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콘서트 사회를 맡은 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을지 모르고 저희는 한 15명 정도에 구불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원장님이 쓰신 책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자담하고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불과 12시간 전에. 그리고 여기 원장님 두 분 말고 여기 예쁜 우리 여성분들 있잖아요. 저희 병원 그 직원들입니다. 네, 이분들도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차를 타고 왔는데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차 타자마자 오늘 실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한 순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저 요 기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도 고치고 화장실 3번 나갔고 아무튼 저도 오늘 이런 사이가 처음이고요. 여기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대에서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처음이니까 아마추어라고 하잖아요. 처음 하는 아마추어가 자주 하는 그 프로 흉내 내는 게 더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하고 서툴르더라도 계신 분들이 잘 듣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북콘서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라고 여기가 북적 캠프입니다. 북적 캠프? 네. 캠프입니다. 북적 캠프. 북적하는 그런. 네. 자, 그러면 북적 캠프. 영어도 모르고 왔잖아요. 북적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리가 떨려가지고. 먼저 이 북적 캠프를 왜 하느냐, 이게 취지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북적 그 캠프를 하는데 어떤 순서나 큐시트를 전혀 주지 않으셨으면 제 원장님께서 아마 저를 테스트하는 자리 같아요. 원장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그 책을 최근에 받아서 실은 어제 다 읽었습니다. 제가 두세 번을 읽고 와서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폴더를 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고 원장님이 저희랑 함께 한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데 워낙 다른 데서 이렇게 계시다가 오셔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건강법이나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원장님만의 그런 철학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병원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 아마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환자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게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체험단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그런 체험하는 우리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해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신 내빈이 아니고 참석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누리 한방병원의 병원장이십니다. 박남현 병원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이시자 오늘 이 기획하신 이정우 박사님이라고 할지 박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우순으로 설명을 할게요. 소개를 할게요. 자, 저희 병원의 그 병동의 간호사 중에 수간호사입니다. 가장 간호 업무에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시는 정점이 있는 김선영 수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 행정특단에서 총괄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저희 병원의 어떤 그런 어레인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 이류경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끝에 계신 분은 역할이 아주 많은데 그냥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제가 저희 배우 미모 담당 김소은 우리 강회장님 오면서 저희가 거의 6시 다 가정이 있으시고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시려고 5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하실 분 화장하고 제가 집에서 7시 반에 출발해서 150km를 밟고 멀미가 날다는 내가 그 말을 기도하고 여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한 우리 직원들한테 박수 한 번만. Q&A라고 질문하고 답을 할 시간은 나중에 줄 텐데 일단 우리 병원장님이 말씀을 좀 하실 거예요. 제 병원장님은 잠깐 양력을 소개하시자면 저랑 병원장님은 처음부터 이 양한방병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20년 정도가 되고요. 생각 20년 정도를 같이 하고 우리 이정무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다른 세상에 어떤 그런 문이 열린 거죠. 이거를 우리 박남현 원장님 직접 육성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프로포즈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소풍 기분으로 일단 왔어요. 여러 이제 청중분들 이렇게 많이 계실 줄은 몰랐고 사실 병원 홍보라기보다는 이 책 원장님 책 주관하는 건 또 축하도 드리고 겸사겸사 내려왔는데 원장님의 그 책의 근본적인 그 흐름은 흘러야 산다고 이렇게 그게 사실 저희들은 의료인이라서 상당히 고리타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환자는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의사는 주는 입장, 항상 상하관계에 치중하는 게 이제 거의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저희 원장님 지금 이제 저희 원장님 저희 병원에 오신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다르세요. 저희가 겪어본 이제 양방 의사 선생님이라고는 좀 결이 좀 다르신데 기본적으로 그 책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서울대 재학 중이셨을 때부터 이 한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셔가지고 동양 서클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방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저하고 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주디 맞다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좀 주디 맞게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동서의학의 만남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제 첫 발을 내딛어가지고 새롭게 변모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딱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원장님의 장점은 모든 걸 이제 관계적인 면에 치중을 하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책도 제가 쭉 읽어보면 일관된 흐름이 관계라는 어떤 단어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피순환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환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환자와의 관계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앞 부분과 뒷 부분에도 다 나와 있는데 캠프라는 것도 어쨌든 관계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이라든가 이게 청중들께서
그런 것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병원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고 원장님이 저희 병원에서 앞으로 이제 펼치고 싶은 어떤 포부나 아니면 뭐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소개하는 자리라고 좀 여겨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 중에 책도 책이지만 저희 병원도 그다음에 원장님도 그렇고 모두 다 윈윈하고 함께 가는 어떤 건강 생활에 뭐 일조를 대가족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의사가 되는데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원장님이 잠깐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고 샤이하십니다. 근데 환자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이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지만, 그래서 내가 원장님이 하지 못한 말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원장님은 가장 환의대가 가장 높을 때, 경쟁이 치열할 때 거기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고요.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의외로 똑똑하십니다. 의외로. 그리고 네, 저희 병원 자랑을 좀만 하면 저는 위치가 위치입니다. 저는 뭐 원장님 홍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 저희가 야간방 한방병원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라고는 제가 고집을 안 해밖에 모르고, 인천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했고요. 9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도 양방 한방을 같이 했고요. 그때도 저희가 주력을 했던 게 중풍, 암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는 지금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안방을 같이 2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암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암이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암 치료를 하시다가 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오신 분들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끊임없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동력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저희 병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정우 원장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게 3개월 정도 됐다 했잖아요. 처음 저랑 같이 세 분이서 이제 만났어요. 아마도 이런 열린 어떤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이정우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암이나 이런 질병 이 영역은 우리가 혹시라도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재활이 전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이 보고 와서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만남이죠. 아무튼 저희는 그런 병원이고, 그런 병원에 새롭게 합류하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새로운 장을 열으신 이정우 닥터인데, 닥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박사도 닥터라고 하고요, 의사도 닥터라고. 이분은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계세요. 본인이 캠프를 하시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옛날에 그렸던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캠프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저희 병원과 함께 하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아무튼 자, 두루두루해서 우리 이정우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몇 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북적 캠프고, 병원에서는 뭐 이제 건강 캠프, 뭐 또 어떤 분도 힐링 캠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캠프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미 이제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평은 뭐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분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그걸 기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책방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그때는 의사 일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이제 책방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어제 그 이종원 박사가 번역했던 그 생각의 기원하고 좀 체계가 달라서 그렇지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근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그 유인원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미리 오셔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뒷담화 얘기하고 한참 얘기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상의 질서를 만들고 그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다라는 게 이제 그 책이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 대화하는 거는 이제 직접 1대1 대화나 이제 뭐 좀 하면 이제 회의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를테면 화폐를 가지고 이걸 얼마 정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뭉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나 주의로 뭉칠 수 있는 게 유인원한테는 없는 유인원도 협력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그 개인 간의 어떤 의사 환자의 관계 그냥 라포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거는 뭐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사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한참 관심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실현을 해보려면 일단 환자하고 의사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야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요양병원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암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뭐 수술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요양병원을 갔는데 한참 이제 그 병원장님하고 얘기가 좀 잘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자고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병원이 이제 자달민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자연을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준비됐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어제 오셨던 이용원 원장님 이제 거기서 만났고 이제 거기서도 좀 진행이 안 돼서 부천에 있는 이제 강원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있는 분이 와 계신데 거기 이제 병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제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원장으로 계신 분이 정신과 선생님인데 이것도 이제 거기 가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왔는데 거기서 어려웠던 게그 초창기에 암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럼 요새 이제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병원하고 협상을 해요. 우리가 한 3, 40명 갈 테니까 돈 얼마만큼 주라. 근데 그게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그 말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강원병원에 초창기에 한 2번 있다 보니까 이 환자들끼리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정도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거나 환자들 모이거나 하는 거 이제 거의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한방병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그 와중에 이제 뭐 주사를 맞으신 분도 있는데 그 증식 치료라는 걸 하게 됐고 이게 꽤 괜찮은 효과가 뭔가 있어서 이걸로 좀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강원병원에서는 의사가 12명이나 있고 혼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적용하기도 좀 어려웠고 이건 뭐 좀 뒤에 얘기입니다만 비용을 제가 비싸게 받았으면 병원에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없고 또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또 입원이 안 됐고 그래서 외래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외래로만 유지를 하다가 이걸 좀 아무래도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했는데 싶어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한방병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의외로 이제 원장님 생각도 그렇고 아까 이제 죽이 잘 맞는다는 표현하셨는데 여기면은 좀 그런 걸 좀 구현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옮겼고 그때는 이제 캠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 그 암요양병원에 거의 6년 동안 있었는데 암 환자가 오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복잡하고 해서 그러고 왔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재활해서 오신 분 중에 기본적으로 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 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암 환자 보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캠프를 하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은 암 환자 캠프를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암 환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라는 건 일반 사람도 적용되고 이제 뭐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도 그냥 만성병을 앓고 있거나 또 암 아니래도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캠프가 이제 되게 약간 이중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 암 환자를 보려면 여러 가지 좀 여건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미루더라도 이제 이 캠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지금 캠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제일 느낀 게 그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책 내용이 혼자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는 제일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랑 캠프에 와가지고 캠프에서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에 오시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문제지만 이 책을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강의를 했고 그 강의라는 걸 이제 편집하는 분들이 편집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강의를 할 때도 제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오늘의 학습 목표 1, 2, 3, 4, 5 해가지고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그냥 맞춰서 이렇게 거의 즉석으로 하다시피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쭉 쌓여가지고 이제 책이 됐기 때문에 책 내용에 제 거라고 제가 주장하기가 제 이름이 돼 있을 뿐이지 그 관계되고 이제 듣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주인이라는 생각을 첫 번째 책부터 계속 해왔었고 이 건강 얘기도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 책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책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것도 그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막 캠프 오면은 이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그냥 책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면 책 내용이 이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맞아 책 내용에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캠프 할 때마다 약간 강조점이 매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읽고 나는 이게 좋았고 이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니까 그래서 캠프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또 끝난 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문제는 AI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현대 의학이 갖고 있는 내용이 180도까지는 아니고 90도 이상 바뀔 거예요. AI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그 의학에 대한 개념이나 인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캠프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할지라도 책 내용을 가지고 캠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와가지고 뭐 이제 치료도 되고 뭐 치료도 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게 많은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오셔가지고 책 내용을 좀 새롭게 이해하고 건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암 환자들도 뭐 잠깐 치료하고 5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거 있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건강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다 천차만별이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건가가 저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어떤 의사한테 있지 않고 그 내용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 그 공동체에서 그게 형성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왔는데 그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게 캠프에 와서도 증명이 되고 그다음 책임이 그게 써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점점 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거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찬유를 한방병원을 이제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깊으시게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말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됐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뭐 오신 분들은 이제 느끼겠지만 뭐 이렇게 환상적인 호텔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호텔급에 준하게끔 잘하는 거 친절해요. 제가 또 이렇게 자랑하기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친절하시고 뭐 식사도 호텔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여기 사회보는 배의사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맛이나 뭐 그런 거는 그런 대로 뭐 호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병원 치고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녀본 거는. 그래서 이제 식사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오랫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뭐 자동차 사고나 그런 재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도수 치료라고 하는 거 지금 신장 분사 치료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캠프를 하고 하기에는 좀 아주 적당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오시겠다고 하면 아우 추천도 하고 고운하고 또 왔다 가신 분들이 벌써 막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몇 개월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밀려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하시려면은 일단 좀 기다려서 일단 이번 달은 다 찼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목표는 한 6개월 정도는 다 예약이 차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해야겠다 생각을. 아까 원장님이 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 병원의 행정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직함은 이사를 달고 있습니다. 이 병원 태생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냥 병원에서 26년 그래서 뭐 많은 원장님, 많은 의사들과 많은 환자분들을 봤죠. 옆에서 봤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서 또 다른 의료 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 여러 봤고 물론 지금 같이 남아있는 우리 병원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평균 10년에서 20년 같이 하는 직원들입니다. 제 역할은 어떤 걸 하냐면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주차장에 흡수하면 제가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밥 먹다가 리바운드가 싸우면 가서 해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출장 같은 거 올 때 운전할 수 없으면 제 차로 운전 직접 하고요. 그리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면 간호사들이 하도 많이 냅니다. 이런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호텔 같지 않지만이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수로 따지면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가 매년 벌어서 매년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26년, 25년을 병원을 한 병원장에 명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속옷도 BYC 왜 그러냐면 저는 1년 벌어서 1년에 80%를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 시설, 그리고 분위기.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병원은 쪽팔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게 실은 이제 의료진인데 저는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모든 역량은 제 병원장님과 이종 원장님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또 다른 원장님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쟁력으로 따지면 신생건물 아주 뭐 메모리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승부를 보냐? 그냥 저희는 생활 밀착형 편안함과 질리지 않는 친절함. 이게 그 친절함이 과하고 너무 이렇게 좀 AI처럼 기계처럼
너무 배워서 하는 것들은 금방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뽑을 때 그냥 그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연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또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냥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고 이렇게 보듯이 그냥 그분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봅니다. 그게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그냥 부모같이 대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제가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다 뽑았습니다. 원장님을 빼놓고 원장님은 제가 뽑힌 거겠죠. 거기서는 최고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식사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해요. 제가 출생이 저는 영광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영광분이시고 지금도 엄마가 계시고 엄마의 성함은 정순자님이신데 영광에서는 정장금으로 불립니다. 제 입맛에는 진짜 장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워서 지금도 내가 그 집에 가면 간을 제가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모든 음식에 간은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맞춘 간을 보시고 그리고 음식은 이것까지 자랑하기 싫었는데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양심에 맞게 엄마가 하는 것만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자랑하는 타임을 다시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캠프를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캠프를 하실 때 그 환자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우리 간호사 수강사님 같이 동행을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 옆에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도 하시고 하는데 자 우리 김선우 수간호사님의 본인이 지켜본 이 캠프에 환자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본인의 의견을 갖고 있는지 소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리연합병원 수간호사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캠프 프로그램은 단순히 환자분들을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과 함께 2박 3일 함께 하시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 맞춤형 주사 치료,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식사 시간, 또 원장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환자분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강 프로그램을 처음 오실 때 다들 긴장된 표정으로 처음에 오시지만 2박 3일 함께 하시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시고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집에 가실 때는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다, 다시 한번 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셔서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캠프 한 번씩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덧붙이자면 캠프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여기 아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한번 참석을 했어요. 여기 올 때 사회를 내가 이제 갑자기 보게 됐잖아요. 그때 내가 캠프를 모르고 와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마 그 책에도 내용에도 있다고 제가 읽었는데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 환자분들이 대화 속에서 안정을 찾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피가 좋은 곳으로 골고루 흘러서 그 좋은 곳으로 흐르는 그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치유를 한다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간호사님이 참석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원장님의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병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병실로 가서 병실을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방에 있는 그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약에 우리 병원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안방병원을 처음부터 했던 병원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게 옛날에는 중풍이었죠. 한방이. 옛날에 중풍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중풍 뇌졸중에 걸리면 무조건 한방이었어요. 20년 전까지. 그래서 모든 중풍 환자들이 다 한방병원으로 와서 침과 한방요법으로 그걸 치료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 물론 지금은 이제 양방에서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제가 정말 자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저희 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접근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비용이 얼마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총괄하고 있는 우리 이혜경 실장님이 잠깐 부연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울의학병원 실장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이 지금 건강 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약간 3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셨던 어머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좀 낯익은 어머님들도 계신데, 저희 2박 3일 프로그램이 지금 완성된 프로그램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라 좀 부족한 면도 많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뭐 만족도라는 것도 좀 부족한 걸로 저는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제가 지금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보시면 기본적인 검사도 하시고 증식치료, 아까 말씀하신 증식치료, 원장님께서 하시는 증식치료 주사치료도 있고요. 이것도 아직은 좀 완성된 프로그램 단계는 아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더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첨부를 해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안방 협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건강 캠프에는 양방 치료만 지금 특화로 들어가 있는데, 한방 치료에도 다양한 치료가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치료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첨부가 되면은 환자분들이 더 이용하시기에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치료를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뭐 건강이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많은 뭐 혜택을 얻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의 고증이 되게 그 바이블, 그 성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는 분보다 훨씬 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어떤 연유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이 의학적인 거를 이렇게 매칭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다음에 나온 책은 그걸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철저하게 교인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3 때였죠. 중3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하고 겨울밤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고 지나고 나는데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렇게 허전하지? 그래서 교회를 혼자 찾아갔어요. 뭐 저희 집이 뭐 이제 절에 다니는 집안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갔다가 그냥 그런 거를 언급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5.18 그 민주화운동이 터진 게 80년째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누나가 저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 좀 했죠. 흔히 말하는 뭐 천국이 어떻고 뭐 죄 문제가 어떻고 막 이제 그런 문제를 막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학교도 뭐 몇 달 이제 휴교를 하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이 어떤 뭐 종교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짜 신앙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매력이니까 빠져가지고 고3인데 일요일 날은 장로교 나가고 월요일 날은 그게 이제 브레든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있는 분이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학교에 있는 일을 다 또 같이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가고 토요일 날은 내비게이터 선교회 거기도 사람이 성경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고3 때 일주일에 3번을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막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옆에 어제 김 작가 같은 사람 저한테 그래 네 천재라는 얘기지. 고3 때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지내다가 서울 오게 되면서 적응을 제가 못해가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한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죠. 근데 대학 와가지고는 그 책을 막 이렇게 시험 잘 볼 정도로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어. 그렇게 지내다가 그때 한 책자를 봤는데 그 성경과 의학이라는 빨간 책자였어요. 뭐 유대인들이 왜 8일만 하려고 했냐? 8일째 되는 날에 피가 제일 잘 굳는데요. 우연이겠지. 근데 왜 유대인들은 뭐 유명한 얘기지만 패스트 때도 감이 별로 안 됐고 막 왜 그렇게 위생적으로 됐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게 민수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변 처리하는 것도 진 밖으로 나가지고 이게 파가지고 거기다 대변을 넣고 그 다음에 묻게 돼 있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신앙서적으로의 성경만 알고 있다가 바로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이블을 보면서 이제 그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이제 그런 걸 읽는 걸 보면서 점점 이제 제가 이제 그 탈종교화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말하는 이제 이단인들을 다루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바이블 종교서적으로만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굉장히 가졌고 이제 그 기간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약간 선언 비슷한 건데 성경을 기독교 경전으로 보는 거는 챗GPT한테 쳐봤더니 재미나요. 쳐봤더니 통계학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종교 경전에 다룬 내용이 30%밖에 안 된대요. 바이블에 나온 내용이. 그럼 뭐가 제일 많으냐? 그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얘기가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이치가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의학이라고 하는 이 인체에 대한 얘기, 아니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으면 조물주에 대한 조물주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바이블에 써놨을 거니까 그거를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제 그게 누가가 기록한 사람의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좀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게 됐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병에 대한 치료나 아니 건강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바이블에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면서 이제 그걸 좀 표현을 했던 거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종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가 됐어요. 뭐 종교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 교회 다니냐 해서 교회 안 다닌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건 없고 하지만 바이블이 그렇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바이블 열심히 보는 편이고 그리고 뭐 주석이나 아니 소위 말하는 뭐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제가 증을 좋아해서 증이 많아요. 요리사 자격증, 유도 3단, 그다음 물고기 의사 자격증. 그 얘기는 안 했나? 네. 물고기 의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신학대학 가볼까? 아니 근데 그 엄두도 안 나고 그건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한때는. 그래서 그냥 바이블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를 만든 회사가 차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책이 나와 있고 하는 것처럼 그 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하면 건강에 대한 게 좀 많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바이블을 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 하는데 혹시라도 예, 원장님 계시는데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지금 거수를 해서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와 저희 집안에 있는 어른들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뭐 치료는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는데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음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뭐 평소같이 살아라 하는데 이제 사실 그게 딱 와닿진 않죠. 평소같이 살아갖고 암이 걸렸는데 평소같이 살면은 또 걸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딱 그냥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힐링 캠프 아니면 아까 이제 그런 캠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영양제나 뭐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 뭔가 좀 개념적으로 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 이제 좀 더 그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병원 소개를 잠깐 하시면서 이제 약이나 어떤 그 한방 치료를 동시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두 가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같이 어떤 그 장점들을 살려서 한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저고 이제 저희 주변에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뭐 당장 뭐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이런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뭐 쓰러진다든지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아프셔도 병원에 가면 거의 뭐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제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아까 캠프 얘기를 하셨는데 캠프 개념으로 이해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상담을 받고 치료는 아니죠. 당장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분들이 연결돼갖고 갔으면 좋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이제 이런 그 집안 환경이에요. 그게 비용 문제도 있지만 당장 안 아픈데 병원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되게 이제 모호한 이런 개념이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 건강 캠프 지금 현재 상황은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완성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저는 이제 메이킹 단계라고 봐야 될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진화는 되겠죠. 일단은 약방 원장님께서 하신 이제 약방 프로그램 속에 한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딱 틀에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그 진행 상황 봐서 합법적인 면이 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제 양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 번에 이제 보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환자분들, 꼭 환자분들이 아니고 건강한 환자들, 지금 당장 아프진 않아도 아직 미병 상태, 아직 병이 확진이 되지 않은 미병 상태 환자들 부분에 대해서 한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니시니까 와서 또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한 그 파트별로 상담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방에 대한 이제 이해가 다른 의사들보다는 이제 좀 나은 편이긴 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냥 대학교 때 이제 동의학 연구회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눌 기회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다른 문제에서 다행히 이제 아까 뭐 죽이 잘 맞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계속 이제 식사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환자 얘기하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5년 내에 의학의 대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변화와 그 해오리 수준의 AI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돌입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 의학이라는 것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이제 한의학과 그 양의학 이제 양한방이 어떻게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할 거냐는 진짜 큰 숙제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제도적인 여건에서의 정리 안 된 상황에서 하려면 진짜 의사들끼리의 그걸 치열하게 논쟁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규모가 뭐 저희 병원에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계속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면 뭐 이제 사실 이런 자리도 없어요. 거의 이제 한의사와 양의사가 앉아가지고 병원 말고 이런 다른 장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병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알기도 없죠. 제가 알기도 없고,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설명된 부분 중에 그러면 나는 아픈데도 별로, 아니 이미 캠프에 오신 분 중에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병원에 굳이 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지?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거는 급하고 아파서 오는 데지, 그렇게 심각한 병도 아닌데 내가 꼭 병원을 가야 돼, 캠프에 가야 돼 하신 분들이 이미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상 와가지고 해보니까 아픈 것에 대한 게 새로운 알게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건강이 책에서 말처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라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어떻게 건강을 찾을 거냐에 대한 답이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모임에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개인이 그걸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드는 아이디어,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나와요. 저도 이제 거기서 참여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참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형성돼가지고 지금 캠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셔가지고 캠프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몇 번의 캠프에 걸쳐서 이미 증명되고 있고, 캠프에 왔다 가신 분들이 동시에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에 대해 생각을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자, 본인이 폐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회복 기간이시고, 그러면 지금 회복 기간 중에 내가 내 몸을 얼마만큼 더 체력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체력을 키우거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다는 게 맞나요? 예,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병원에서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그냥 짧게 뭐 그러니까 그 면역 치료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는 면역 치료는 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된 거니까 그게 실험하고 테스트하느라고 값이 비싸졌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강원병원이나 그런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면역 치료가 턱없이 비싸지는 않고 그렇다고 효과가 그 면역 치료만큼 대학병원 면역 치료만큼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면역의 기본 원리는 맞게끔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 강원병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봐서 거기에 필요하면 제가 그리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병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내 수준에서 어떤 치료가 적당한 건지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또 계시나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여기 관계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정 원장님 오늘 그 특적 어떤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저희 병 원장님이랑 저희 식구들 그리고 이정 원장님이랑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인사를 해요. 자주 보십시다. 그럼 아프라는 소리로 듣더라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뵈는 걸 원합니다. 오늘 들어주시라 감사했고요. 저희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할까요? 자, 같이 인사!